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시간은 2026년 3월 21일 토요일 오후 7시 26분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그 네이처 스프링거 네이처에 나왔던 그 중에서도 바이오 마크 리서치라는 저널에 실린 기사인데요. 우리 한국 기사죠. 논문 제목이 백신을 맞고 1년 후에 암 위험 평가, 대규모 인구 집단 코호트 분석 이런 제목인데요. 자, 이 페이퍼는 2025년 작년 9월 26일 날 퍼블리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논문이 바이오마커 리서치에 나왔다는 얘기죠. 저자는 김홍진 선생, 김민호 선생, 천은미 선생. 이 천은미는 이 교수는 이분은 이화여대 목동 서울병원에 계신 분이고, 이 김홍진님은 이 논문 제출 당시 수원 병무청 정형외과에서 근무하시던 분이고, 이 김민호님은 아마 이화여대 정보화 사업단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이 논문이 지금 373KXS예요. 373K 뭐 100천, 만, 10만, 37만 회가 조회가 된 거예요. 37만 회. 논문이. 그 다음에 논문 인용이 9건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알티메트릭은 5,138회나 됐고, 그 다음에 이 뉴스 통신사에서는 66회나 멘션이 됐고, 자, 그래서 이 논문이 관심을 많이 끄니까, 이 한국에서 태클 거는 사람들이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태클이 올라왔다는 기사고요. 자, 앱스트랙트를 볼까요?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스 코브이2 사스 바이러스, 예전에 코로나 훨씬 이전에 왜 사스 메르스 뭐 그런 것들 있었잖아요. 그 전에 최초의 사스 코브이2 이 바이러스가 코비드 19이라는 질병을 일으킨 거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제가 볼 때는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아마 많이 누가 붙인 것 같아요. 아주 많이 수백 개를 붙인 것 같아요. 유전자 조작을 해서 많이 붙인 것 같아요. 자, 이게 바람성을 일으킬 거라고 이제 가설적으로 이제 제안이 돼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 라지 스케일 대규모 인구 기반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를 한 거예요, 서울에서. 그래서 누적 발생률하고 암의 위험도를 평가를 한 거예요. 백신 맞은 1년 후에. 그래서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 840만 명의 정보를 이제 취합을 해가지고 한국 건강보험 국가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취합을 한 거죠. 그래서 백신 맞은 그룹하고 안 맞은 그룹하고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암 위험 평가는 멀티베어러블 콕스 프로페셔널 해저드 모델이라고 다변수 콕스 비례 위험 모델 요 모델을 써서 암 위험도를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해저드 레이시오하고 95% 신뢰 구간으로 요 두 가지를 써서 요 두 가지가 핵심이죠. 그러니까 위험지수, 위험률하고 신뢰 구간 요게 주요 팩트죠. 팩트. 자, 그래서 평가를 해보니까 이 갑상선암은 35%가 위험률, 위험하다. 위험 35%가 백신 맞은 그룹에서 더 암 발생 위험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35%가 위험하다는 얘기죠. 이때 신뢰 구간은 1.2에서 1.5. 그러니까 뭐 1을 통과하지 않았으니까 1을 넘었으니까 95% 신뢰도는 신뢰 구간은 믿을만 하죠. 그 다음에 위암의 HR 지수는 1.335. 그러니까 33%가 더 위험하다는 거죠. 백신 맞은 그룹에서. 그러니까 대장암은 28%. 대장암은 28%. 그 다음에 폐암은 53%. 왜냐하면 이 코비드-19 바이러스가 호흡기 증후군이잖아요. 호흡기 증후군 사스잖아요. 사스.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바이러스잖아요. 그러니까 호흡기 증후군 바이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폐암이 53%나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도가 53%라는 얘기죠. 53% 증가했다는 얘기죠. 증가. 그죠? 여기 있잖아요. 더 HR, HR이 뭐예요? 위험 비율이죠. 위험 비율. 해저드 레이시오. 위험 비율. 위험률. 그러니까 위험률이 위험 53%가 위험하다는 거죠. 이때 신뢰 구간은 1.2에서 1.84. 자, 유방암은 거의 20% 위험하고요. 20% 위험하고요. 맞은 그룹에서 여자분들이. 그 다음에 전립선암은, 이건, 68.7%. 이게 이 전립선암이 제일 높네요. 이 코로나 초창기에 그런 얘기가 돌았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식기를 섬유화시킨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백신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백신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기보다도 이 코로나 백신 결과적으로 이 데이터가 이 통계 데이터가 이게 뭐예요? 백신을 맞은 후 1년이잖아. 백신을 맞은 후 백신을 맞은 후 1년이잖아요. 이 백신을 맞은 후 1년에 그런 위험이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자, 백신을 맞은 후에 68.7%가 전립선암에 걸렸다고요. 전립선암에 걸렸다고. 이 통계학적으로 68.7%. 그러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킨 게 아니고 백신 속에 있는 코로나 DNA라고 봐야죠. 백신 속에 있는 코로나 DNA 누군가 일부러 백신 속에 일부러 집어넣은 DNA, 코로나 DNA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암들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거, 증가했다는 거죠. 증가했다. 1년 후에 백신 맞은 지 1년 후에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요. 증가했다. 이렇게 가능성을 본 게 아니고 증가를 했다고. cDNA로만 봤을 때는 갑상선, 위암, 대장암, 폐암, 전립선암. 자, 이렇게 위험하고요. 이렇게 증가를 했고, 위험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 과거형이잖아요. 워어소시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mRNA 백신은
역시 갑상선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 여기서도 갑상선이 먼저 나오고 여기서도 갑상선이 먼저 나오잖아. 왜 그랬겠어요? 갑상선이 뭐야? 바로 목구멍이잖아. 호흡할 때 이 갑상선을 제일 먼저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갑상선. 그 다음에 대장암, 폐암, 유방암. 유방암은 여기서도 걸리자. 여기서도 걸리고, 그 다음에 어디가, 뭐야. 어디였어? 여기 아닌가? 그리고 섞어서 맞았을 때, 그 헤테로로 맞았을 때, 갑상선이 제일 먼저 나죠. 그 다음에 유방암. 그러니까 유방암은 지금 여기 걸치잖아요. 섞어서 맞았을 때도 유방암, mRNA 맞았을 때도 유방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부터는 이제 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교신 저자가 교신 논문이기 때문에 투더 에디터부터 나오죠. 편집장한테. 자, 코로나 바이러스죠.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2019년 12월 달에 이게 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코비드 19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사스 본체는 사스 바이러스 사스코브이2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호흡기 증후군. 그래서 이게 노인들한테 그 사망률하고 그 이환율을 많이 높였죠. 그래서 코비드 19 백신이 개발이 됐는데, 금방 개발이 됐는데, 근데 이게 보통 백신이라는 게 10년, 20년 이렇게 개발이 되는 건데, 1년 만에 갑자기 나왔어요, 이게. 1년 만에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이것도 웃기는 거고, 내가 볼 때는 이게 처음부터 준비를 한 거야.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냉장고에 백신 잔뜩 만들어 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스탠바이 하자마자 이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빨리 나올 수가 없어. 그리고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엉터리라는 거죠. 엉터리. 이 논문에서는 이게 좀 이 백신 맞고 좋아졌다 이렇게 나는데 그런 거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게 이 사스 바이러스가 그 암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가설적으로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인간한테 그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한 10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하고 앱스테인바 바이러스 요거 나오는데, 그다음 간염 바이러스도 암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암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바이러스 돌연변이하고, 그다음에 염증 반응 요 세 가지를 이용해서 암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스파이크, 뉴스에 보면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많죠. 이 백신 안에